3대 변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대 변화는 창업자가 기본으로 가져야 될 마인드셋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from product to business, from me to customer, from grow to survive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 프로덕트를 빨리 만들어서 grow,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창업 단계에서는 뒤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고객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는 비즈니스,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첫 번째 목표를 생존의 목표를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창업 생존율이 어차피 5년 생존율이 29.2%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확률에 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지금 입력하는 단계에서 다른 출발을 한다면 여러분께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rom product to business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을 하실 때 만들고 싶은 제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 창업자인 여러분은 종업원이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가의 제품은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덕트,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비즈니스, 회사 자체가 여러분의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회사 자체의 프로덕트, 제품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프로덕트, 사업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1인 창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에 대한 생각도 있으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회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럼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요. 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큰 게임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아이인 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기 기업에 이르기까지 어떤 회사든지 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모든 사업은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의 단계를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성공하는 성인기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기 기업이 되려면 유아기 시작에서부터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훌륭한 기업과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의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각 단계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먼저 유아기 때는 유효한 사업 모델,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기업가 리더십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지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바이브 단계입니다. 서바이브는 생존을 위한 단계인데요. 셀 단계, 유아기 단계에서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는 당연한 수익 모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해버리고 성장의 단계, 성인기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로우 단계입니다. 서바이브 단계를 무사히 마친 기업이 이제는 더 큰 회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표인 사업가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회사가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스템이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더 어려워지니 기본적인 마인드셋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From me to customer입니다. 여러분, 예술가와 사업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예술가도 뭔가 만들고 사업가도 뭔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술가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고 사업가는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술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네, 당연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통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미국 CB인사이츠라는 회사에서 실패한 기업 101개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왜 그 회사들이 실패를 했을까? 그래서 20가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유, 42%의 회사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No Market Needs입니다. 이건 시장이 필요 없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창업자가 고객이 필요로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고객에서 시작해서 고객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업자가 실패한 이유도 알았으니 성공을 한 이유도 있겠죠?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벤처 창업자인 빌 그로서라는 분이 자기 자신이 100개 이상의 기업도 창업을 했고 또 유명한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성공한 기업은 이와 같이 5개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유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이것도 42%네요. 두 번째는 팀입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팀과 그 팀의 실행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특한 아이디어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과 별 차별 없이 나오면 경쟁력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독특한 아이템, 차별화되는 아이템입니다.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독특한 방식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자금, 돈입니다. 성공한 기업들에는 이런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 from me에서 to customer, 고객 중심의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from grow to survive입니다. 여러분 아마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다면 그게 성공을 했었을 때 내가 갖게 되는 많은 혜택들, 돈이며 시간이며 많은 여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바로 내가 살아남아야만이 그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성공에 대한 큰 기대와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매달 발생하는 매출과 현금 흐름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곧 이 말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요즘에는 많은 국가의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시작을 하면서 창업은 쉽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지원금이 소진이 되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자본금이 떨어졌을 때 그 순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저앉게 되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어떻게 생존 단계, 곧 제품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자본금. 두 번째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창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세 번째는 융자입니다. 빌리는 것이죠.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투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매출을 일으켜서 현금 흐름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자본금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규모를. 두 번째는 여러분 가능하다면 국가 지원 사업에 큰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많은 창업 단계에 많은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융자입니다. 융자란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 또는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기 창업자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과 융자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술력과 여러분의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많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또 이렇게 자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 유치입니다. 투자 유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 사업 아이템에 굉장히 큰 호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돈을 보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께서 갚지 않아야 되는 돈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정도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하느냐면 일단 창업자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회사를 유지시켜주고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이 5가지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마인드셋, 창업자가 가져야 될 3가지 마인드셋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From Product to Business. 사업가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종업원이 아니란 이야기죠. To Business, 사업을 만드는 사업가다.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From Me to Customer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업가의 사업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에는 From Grow to Survive입니다. 여러분, 성장해서 성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원활한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서 회사를 생존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 창업자로서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